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52K 중반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51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특정 섹터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있는데, 지표들의 해석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52K 중반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뒤에 하락을 하면서 51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1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던 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52K 중반대와 53K 사이에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과열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열이 됐을 때 시장을 보게 되면 펀딩 레이트를 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아주 과열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한 방에 9천억 정도가 정리가 된 시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클린해졌었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다가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펀딩 레이트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과열이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이 과열을 해소시키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같은 경우는 AI 섹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끌면서 알트코인의 과열을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정리가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면서 저희가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개인들이 선물을 통해서 달려들었을 때 돈들을 다 세력들은 자기들 주머니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옮긴 돈이 시장의 하락장이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데 쓰인다, 요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아주 이 펀딩 레이트가 올랐던 요 시점, 그리고 이때 한 9천억 원 정도가 세력 개인에서 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나서 이 상승을 시킬 때 그 상승분의 이 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용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경우도 시작이 됐죠, 과열이. 그러면서 과열이 더 심해지고, 그 뒤에 돈들이 이제 개인에서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불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하고 저희가 가야겠습니다.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알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미청산 약정이 OI죠. 10조 정도 되고 있고, 이더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티먼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종 인용을 했었는데, 한국 관련되어 있는 KR 센티먼트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전부 다 OI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시장에 많은 개인들이 상승을 바라보면서 선물 시장에 접어도 뛰어들고 있고 롱을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청산맵상으로 53K 근처에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이 53K와 54K 라인에 강력한 매도벽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는 매도벽이기 때문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53K 요 라인에서 공방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선물 청산맵과 현물의 오더북상으로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표들 말씀드렸을 때도 53K 근처에 강한 매도벽과 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항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K와 53K 라인이 요 라인이 저항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번 맞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내려오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과열된 거를 꺾일 수 있다는 거지, 막 큰 폭의 엄청난 하락이 나와가지고 그걸 대비하면서 믿는 코인을 던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약간 와전해가지고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열된 양상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기회로 바라봐야 되지, 이거를 내가 코인을 던지고 그 뒤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게 되면은 과열된 거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뒤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도 순유입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가 되고 이제 움직이면서 GBTC의 손바뀜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부터 순유입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아주 큰 부분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 순유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살짝 꺾일 수 있으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주 큰 흥행을 했다. 월가에서도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을 더 많이 준비할 거고, 그러면서 더 많은 돈들을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게이트가 될 거다.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과 중장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창구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창구의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이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월가에서 돈이 된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뒤에 있는 정말 무수한 돈들이 들어올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52K까지 튀어 오르면서 하루에서 일주일 된 쇼터몰드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51K까지 끌어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터몰드들의 가격을 봤을 때 요 라인이 있었죠. 요 라인이 아주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었던 것처럼, 이 기회는 불장에선 거의 없습니다. 쇼터몰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겹치는 구간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이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불장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재밌는 자료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202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은 비슷한데 해시레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배나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은 3배의 노력을 해야 비트코인을 그때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요거는 다시 돌려 말하면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더 값진 그런 자산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자료고요.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도 죽을 맛이겠죠. 왜냐면 이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채굴에 들어가는 에너지 단가, 그다음에 자기들의 노력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채굴에 뛰어들고 있고 더 좋은 기계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의 달리 말하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아주 안녕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의 과열을 정리시키고 개인의 돈들을 세력으로 옮긴 다음에 그걸 에너지로 써서 더 큰 폭의 상승을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이 됐습니다. 롱텀홀더의 서플라이 프로핏 로스를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불장에 극초입에 들어와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0이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완전 올타임 하이를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작점에 우리는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1년 이상 된 움직이지 않는 서플라이를 봤을 때도 이 지표가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말은 분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분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단기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식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적인 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오게 되면은 저희는 이걸 기회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걸 위기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기회를 바라봤을 때 뒤에 더 큰 폭의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는 지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봤을 때 비트코인이 34K 가는 것보다 71K 가는 게 더 가깝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는 71.3K까지 가는 게 다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비트코인 회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본 마이클 세일러예요. 아주 수혜를 많이 봤죠. 비트코인으로도 5조 원 이상을 벌었지만 자기 주식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분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세력들, 특히 고래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거의 1조 원 넘는 돈이 한 번에 비트코인이죠. 인출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고래가 비트코인을 1조 원 넘게 사서 그걸 각각 월렛들로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매수를 한 거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 건 세력과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가격이 어떻든 간에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왜 수혜를 많이 받는지 비트코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이낸스보다도 코인베이스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바이낸스를 미국이 날리고 코인베이스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표로 정량 지표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및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있어서 관문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경우도 미 대선이 있고 조금 있으면 금리 인하가 있을 거기 때문에 QT가 끝나고 QE가 진행이 되면 연준의 부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늘 그래 왔잖아요. 늘어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에 영국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행사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도 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 행사에 영국에 있는 재무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선진국에서 과연 코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미 사실 이거는 결론이 난 거죠. 왜냐면은 가장 선진국 전 지구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뭘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뭘 해도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국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코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법안이 마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환경이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사실 이 돈이 들어오는 자금이 다 미국이에요. 99%가 미국인데 정말 역대급 자금이 크립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움을 느껴야 되는데 역대급 자금이 크립토에서 크립토를 사기 위해 특히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정말 많은 돈들이 계속해서 유입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는 돈이 많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많았었는데 압도적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이 움직이고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안에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AI 섹터가 굉장히 핫합니다. 샘 알트먼이 소라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월드코인도 같이 막 상승을 하면서 AI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AI 섹터는 전에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갖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나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전부터 AI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아주 착실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에서 AI에 대해서 뭔가 수학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AI는 단기 과열이 되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 섹터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진짜 실생활에서의 AI 그러니까 코인 쪽이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AI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코인 쪽도 AI가 발전을 하면서 같이 흥행의 내러티브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월드코인은 실제로 액티브 유저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불장에서는 단기 과열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의 섹터는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